안녕하세요. 무상보리시입니다. 오늘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가 장 막판에 많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58% 올랐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66% 올랐죠. 어제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매도가 나왔는데 다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돼서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그대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이 이렇게 막판에 매수 전환이 됐네요. 계속 팔다가 코스닥도 이 오전에는 계속 팔다가 오후에 이렇게 계속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 이번 12월은 산타 랠리가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이제 물어보시라고 했는데 루틴님이 엑셀 파일 항목 하나하나 강의해 줄 생각이 없냐? 오프라인 강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때에 오프라인 강의 한다는 거는, 안 되겠죠. 하면 안 되고, 또, 제가 글쎄요. 이렇게 누구를 가르칠 만한 또 실력은 아니라서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자료가 다 여기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리고 임신님이 이거를 이해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치평가의 기본이 아직 잘 모르셔서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가치평가가 굉장히 쉬운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가치평가가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프라인 강의는 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제 엑셀 파일에 대한 사용법 그런 거 싹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분이 제가 어제 ROE를 할인율로 나누게 되면 이게 이제 PBR 값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적정 PBR 값이. 그래서 적정 PBR 값이 도출이 되면 곱하기 자본 총계를 하면은 이제 적정 주가가 도출이 되는 거죠.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셔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제가 요즘은 이제 가치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제 채널에 이 재생 목록에 가셔서 이 주식 투자 강의 여기 보면은 이 가치 평가하는 방법도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이걸 깜빡 얘기 안 하고 왔네요. 오늘 시장이 좋았는데 제시주들이 거의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차익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하락이 나오는 거고 물론 이제 새로운 매수 세력이 계속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죽을 수도 있겠죠. 단순히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하지만 투자를 하면서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만 하시는 분도 있고 정성적 분석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다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 찬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골판지 섹터의 이익 증가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뭐 겁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삼보판지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매수가 됐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매수가 됐고, 물론 아세아 제주도 이렇게 그 5% 넘게 떨어지는데 살려고 이렇게 매수를 걸어놨는데 아쉽게도 그 체결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못 샀고,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제 개인적인 그 판단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 판에서 그냥 설명을 할게요. 이 판에서 그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치평가가 무엇인지, 가치평가하는 방법이 뭐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한 가지예요. 왜냐면 이제 사람마다,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 MBA라는 데가 유명하잖아요. 학비도 굉장히 비싸고, 그런 데서, 나처럼 강의를 하면은, 그 비싼 학비를 못 받겠죠. 그래서 아주 막 세련되게 어렵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가치평가. 그래서 뭐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든지 뭐 자녀이익 모델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다양한, 그러면서 뭐 자본 비용이라든지 막 이상한 어려운 말을 씁니다.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라든지 다 그 어려운 말을 쓰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쓰잘데없는 얘기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아주 그 간단하게 가치평가를 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제 설명을 듣고 나면, 아하, 그럴 수도 있는데, 이미 알고 있어요. 가치평가를 이미 알고 있고, 몸으로 체득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치평가를 아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주식 투자에서는 가치평가는, 제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치평가라는 것 자체가, 그 평가 방법이라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평가를 잘한다고 해서 주식 투자 수익으로 그 연결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결이 아예 안 됩니다. 먼저 이제 단리 개념이 있고 복리 개념이 있는데, 이제 좀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 설명을 해볼게요. 뭐 채권이나 은행 예금이나 똑같은 거죠.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내가 원금을 내면은, 자, 그 원금을 이렇게 있습니다. 원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채권을 사거나 은행에 그 예금을 하게 되면 1년이 지난 뒤에 이자를 쳐서 원금까지 같이 반환을 하죠. 예, 뭐 채권 만기는 뭐 다양하게 있지만 그냥 1년이라고 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이자율이 10%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곱하기 0.1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렵네요. 예, 원금이 1,000원이라고 할게요. 원금이 1,000원이고, 이자율이 10%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자를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100원이 나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우리는 1년 뒤에 그 원금을 플러스해서 받잖아요. 이렇게. 그쵸? 예, 그래서 여기서 0.1을 곱하는 게 아니라 보통 1.1을 곱합니다. 이렇게 원금이에요. 그러면은 1,100원이 도출이 되죠. 지금 1,000원. 예. 그래서 내가 지금 1,000원을 예금하거나 1,000원짜리 채권을 사서 이자율이 10%일 때는 1년 뒤에 1,100원을 받습니다. 맞죠? 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건 다 알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모든 가치평가가 다 도출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1년 뒤에 1,100원의 가치는 이자율이 10%일 때 현재 가치가 1,000원인 겁니다. 그쵸? 예, 이거는 1년 뒤잖아요. 1년 후고,
지금 이거 현재 가치라 그래요, 보통. 그래서 1년 후 가치를 현재 가치로 구하는 걸 할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자율이 10%일 때 1년 뒤에 1,100원은 현재 1,000원의 가치하고 같습니다. 그쵸? 만약에 5%라 그러면 이제 또 금액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년 뒤에 얼마의 가치를, 얼마의 돈을, 현재의 가치를 구하는 거를 어떻게 할까요? 단순합니다. 이거를 그냥 이항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1,000원 이거로 1,100원 나누기 1.1 이렇게 하면 이 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1년 뒤에 1,100원을 할인율 10%로 나누면 현재 가치가 1,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치평가가 끝난 거예요. 아마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할인율을 결정을 해야 돼요. 이자율을. 과연 내가 몇 프로에 만족하느냐.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시장하고 융통성 있게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10%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 엑셀 파일에도 10%이기 때문에 10%가 기본이에요. 네, 기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할인율을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실력이 출중하다 그러면 할인율을 낮게 잡으면 되고요. 자신의 실력이 출중하지 않다, 낮다 그러면 할인율을 높게 잡으면 됩니다. 아주 오래전 시절에 워런 버핏은 할인율을 보통 15% 정도 잡았습니다. 예전이죠. 근데 지금 15% 잡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할인율을 15% 잡으면은 살 주식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거의 은행 이자율이 1%대잖아요. 미국 이런 데는 거의 0%고,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인데, 그럼, 현재 상태가 그런 이자율로 움직이는 시장인데, 내가 할인율을 15% 잡는다? 말이 안 돼요. 그냥 10%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할인율을 10%를 잡았으니까 우리는, 모든 기업의 가치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단, 뭐를 알아야 될까요? 1년 뒤에 얼마를 벌지를 알아야 돼요. 이자를 알아야 돼요. 이자. 그쵸? 예. 이 이자가, 순이익과 같은 뜻입니다. 순이익.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현재 현재는 좀 의미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 4분기 100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예, 100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의 가치, 현재 가치가 얼마일까요? 현재 10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100억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당연히 할인율로 나누시면 돼요. 여기서는 0.1로 나눠야겠죠. 왜? 1.1이 아니라 왜 0.1일까요? 이거는 이자니까. 원본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 아니니까 0.1로 나눈 거고, 만약에 자본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자본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자만 알고 있어도, 순이익만 알고 있어도 이 기업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할인율 10% 사용할 때 당연히 이 기업은 1,000억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아주 쉽죠? 이게 가치평가 한 거예요. 이게 가치평가의 모든 겁니다. 근데 단리죠, 이거는. 그냥 한 해만 구한 거잖아요. 내년. 만약에 어느 기업이 1년 뒤에 200억을 벌어요. 예. 근데 내 할인율은 똑같이 10%입니다. 그러면 1년 뒤에 200억을 벌 건데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가 당연히 2천억이 되겠죠. 2천억. 예. 2천억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현재 시가총액이. 그러면은 안전마진이 50%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년 뒤에 2천억의 가치가 있고 현재 시가총액이 1천억이니까 1년 뒤에 2천억으로 가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치를 구한 거지. 이 현재 1천억에 거래되는 이 기업이 1년 뒤에 200억을 번다 그래서 2천억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 200억이 현재 얼마를 벌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현재 100억을 벌고 있는데 앞으로 200억을 벌 것 같아요. 그러면은 2천억으로 시가총액이 바뀔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근데 현재 300억을 벌고 있는데요. 앞으로 200억을 벌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2천억으로 출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웬만하면 출발을 안 해요. 이거를 이제 들으시면은 무상고리심 너 왜 그렇게 얘기해 막 그럴 거예요 아마. 왜 그따위로 얘기해 막 그렇게. 이 제 경험상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무슨 뭐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이거는 사람 심리가 그래서 그래요. 사람 심리가 녹아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은 지금 300억 버는 기업이 내년에 100억을 벌잖아요.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근데 이제 대주주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현재 200억이지. 현재 100억 벌고 있는데 기업이 200억을 벌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는 환장을 합니다. 환장을 해요, 환장. 이거를, 단순한 예로 들면은 제가 카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카뱅이 작년인가요? 올해인가? 뭐 기억도 안 나네요. 5% 예금 상품 출시했죠. 그 당시에, 시중금리가 한 2, 3%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가 기억하기로는. 만약에 신한은행이 2%짜리 예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사람이 여기 관심을 가질까요? 뭐 그냥 돈 남은 사람이 있어서, 그리고 뭐 신한은행에 좀 거래를 계속 하던 사람들은 목돈도 있고 하니까 뭐 그냥 넣어볼까? 뭐 이 정도죠. 반응이 안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지금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서, 고객님 이제 앞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라서 1.5% 상품을 출시할 겁니다. 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서요. 근데 지금 2, 3%예요. 일단은. 그러면 여기에 반응을 할까요?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1% 이하로 떨어지면 반응을 하겠죠. 근데 이 당시에 카뱅이 5%짜리 예금 상품을 출시했는데, 그 당시 시중은행의 금리가 2, 3%였어요. 이거 어떻게 됐죠? 여기 홈페이지 어플인가 뭐 거기에 접속도 못했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람의 심리고, 그리고 우리가 뭐 매일 먹고 뭐 자고 쓰고 뭐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맛집을 갑시다. 애인이랑 데이트하러 갔어요, 맛집에. 그럼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는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이 맛집의 맛이라든가 뭐 분위기라든가, 그리고 이 애인과 같이 온 이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남자는 기다리고 웨이팅 많이 하잖아요. 맛집은 이런 거 막 짜증나고, 속으로 막 짜증나고, 또 속으로는 이런 생각합니다. 야, 여기 떼돈 버네 진짜. 이런 맛집 하나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하거든요. 나도 이런 맛집 하나 갖고 싶다. 그 맛집이 갖고 싶은 걸까요? 그 맛집이? 아니에요. 이 맛집이 벌어들이는 그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보통 남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정관장 매장? 이런 거. 아니면은 담배. 요즘은 조금 약해졌지만 담배 판매하는 거, 그리고 로또 복권 판매하는 거,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제대로 된 그 위치 하나 갖고 있으면 떼돈 벌잖아요. 갖고 싶어 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돈 버는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기업도 이익이 증가하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를 하게 되면 사람이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그래서 일부 이제 스마트한 투자자들이죠. 똑똑한 스마트 투자자들이 먼저 삽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이제 조금 느린 사람들이 봐서 좋네? 그리고 주가도 상승했네? 그래서 또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또 상승을 해요. 근데 이제는 막판에 가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주가가 막 상승하는 거 보고, 야, 나 이거 들어가서 조금만 먹고 나올게. 5%만 먹고 나올게. 10%만 먹고 나올게. 그러면서 또 삽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활처럼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제 꼭지를 만들죠. 이게 주식 투자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주식 투자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제가 가치평가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자, 어느 기업의 가치를 구하려 그러면 단기 가치든 장기 가치든 순이익을 할인율로 나누면 적정 가치가 도출이 됩니다. 그 기업의 적정 가치가. 그쵸? 예, 적정 가치가 도출이 됩니다. 제가 할인율은 그냥 10%를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쓰면 돼요. 왜?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냥 쓰면 돼요. 기본이라서 그래요. 기본이라서. 평균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려드렸고, 적정 가치는 도출되는 거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오로지 순이익만 구하면은 적정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돼요. 대체 이 순이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이익을 구할 수가 없어요. 1년 뒤에 순이익 얼마 벌지 아시는 분 있어요? 어느 기업에 대해서? 물론 간혹가다 맞추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수주산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얼추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맞추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정확히 내년에 얼마 벌어들일지 아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투자하실 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거잖아요. 어차피 모르는 건데,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건데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알 수가 없는 거를 알 필요가 있냐고요. 그쵸? 알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순이익의 방향성만 맞추면 돼요. 방향성. 앞으로 이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과연 증가할 것인지,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기업 분석을 하실 때.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배당 얼마 주느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이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떠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망하지만 않으면 돼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투자법이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가치평가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결론은 이 순이익이라는 거를 우리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전혀. 예. 그래서 MBA에서 하는 게 뭘까요? 예. 뭐를 하냐면요. 2%를 합니다. 2%. 예. 모든 게 다 가정이에요. 이 할인율조차 가정이 들어가고요. 순이익 구하는 것
조차 가장이 구하고 이 순이익 대신 영업 그 현금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FCF가 들어가거나 하는데요. 이게 다 가정입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모든 게 가정에서 출발해서 도출한 적정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이렇게 도출된 가치가 시장에서 오케이 해주면 괜찮은데 시장에서 오케이 해줄지 안 해줄지 내가 무슨 수로 아냐고요. 그거를 절대 모릅니다. 네, 그런 거 알면은 떼부자 될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ROE를 그 할인율로 나누면 도대체 왜 PBR이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ROE라는 게 뭐죠? 순이익을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ROE는 순이익을 자본총계로 나눈 지표인데 ROE가 10%라는 뜻은 뭘까요? 만약에 어느 기업의 자본총계가 100억이라면 10억을 번다는 뜻이고 1000억이라 그러면 100억을 번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장에는 자본이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본총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를 영위해서 투하된 자본은 얼마이고 앞으로 도출해낼 이익은 얼마인가 그거를 비율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익이라고. 그리고 ROE에는 복리 개념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ROE가 10%라고 말하면 이 기업이 앞으로 순이익이 매년 10%씩 증가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ROE라는 거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할인법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워런 버핏이 복리 이런 거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는데 ROE의 개념을 잘 이해하신 거고, 그리고 투자한 기업이 많지 않잖아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복리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워런 버핏이 투자한 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ROE 수치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대한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ROE를 10%만 유지해도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장기를 유지하게 되면. 그래서 이 ROE 값을 할인율로 나누면 적정 PBR 배수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자본을 곱하면 적정 가치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의 ROE가 15%다. 그리고 할인율이 10%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5죠. 1.5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자본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다 지금. 그러면 이 기업은 현재 1500억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올해는 100억 벌고 내년에는 110억을 법니다. 왜냐하면 복리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배당을 100% 다 해버린다면 매년 100억을 벌 것이고, 그런 기업은 거의 없죠. 배당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자본총계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순이익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보니까 설명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듣는 분들이 얘 뭔 소리야 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보세요. 그냥 한 번씩 다 보시고 다시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가치를 구할 수 없다예요. 가치를 도출해낼 수 없다. 도출해낼 수 없다. 우리는 없다. 이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가치평가도 상당히 의미가 없다. 이런 것도 의미가 없다. 그냥 뭐냐면 전부 다 if라는 거예요. if. 가정이란 뜻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하면서 뭐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을 일구고 사실 거고, 가족과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사회 관계도 갖고 직장도 나가고 뭐 장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 생활을 하면서 if라는 거를 계속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사기꾼, 제가 이제 사기꾼 얘기도 많이 드리는데, 사기꾼의 특징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if를 엄청나게 섹시하게 씁니다. 예, 그럴듯하게 써요.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야, 너 1억만 투자해. 내가 연 50%, 연 90% 수익 내서 너 줄게. 그럽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그럽니다. 최근에도 많죠. 다단계 그 사기당하신 분들, 사기꾼들 많죠. 다 if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투자 세계에서는 if라는 거를 쓰면 안 돼요. 물론 대박이 터질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if를 쓴다 하더라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써야 된다. 보수적으로 써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차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고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뭐 고수가 제 영상을 볼 리는 없으니까 의미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제가 가치평가 적정 가치를 도출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해서 이익을 내야만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산에. 근데 뭐 자산에 투자한다 그래서 무조건 수익 내는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어떤 비자발적인 장기 보유가 가능하죠. 비자발적인, 왜냐하면 거래세가 무지무지하게 비싸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장기 보유를 하고,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도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한 번 사면 잘 안 팝니다.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은 숙명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할 때도 부동산처럼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도 아까 여기에 다 있는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2017년도에 왔다고 쳐봐요. 지금이 2017년도예요. 2017년도 뭐 초중반이라고 쳐봐요. 뭐 연말이든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세아 제지의 적정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적정 가치를 구하려고 그러면 과거에 아세아 제지가 이익을 얼마나 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익을 얼마 내야 하는지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모르면 가치평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약간 잔머리를 굴려서 가치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2017년 뭐 중순이라고 치면은 2016년 사업 보고서를 다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016년 이 데이터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ROE를 4.5%를 찍었고, 15년에는 적자를 봤네요. 그리고 14년에는 3.8%, 그리고 13년에는 4%, 12년에는 12%를 찍었네요. 그러면 저는 5개를 보는데,
5개 중에서 이런 적자는 제외하고요. 그리고 이런 1%, 2%도 당연히 제외를 합니다. 적어도 3% 이상, 적어도 4%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12.5%, 4.1%, 3.8%, 4.5%가 있습니다. 그러면 3.8%가 가장 낮네요. 그러면 이 3.8% 갖고 가치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3.8% 그쵸? 나누기 10%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값이 0.38배가 나옵니다. 그쵸? PBR 값이죠. 적정 PBR 값입니다. 그쵸. 아주 쉽죠. 그냥 요 수치를 10으로 나누면 0.38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2017년에 주가가 17,950원에서 21,35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기업의 적정 PBR 값이 0.38배였는데, 2017년에 3,500까지 떨어졌네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냐면, 17년도 실적이 그 1분기 실적은 확인이 됐지만 앞으로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가정을 하는 거죠. 아세아제지가 골판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뭐 얼마나 벌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ROE 0.38배 정도는 만들 수 있겠지. 이런 정도의 판단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해서. 그래서 오케이 0.38배는 싼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0.38배가 싼 건데 17년에 0.35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매수가 되는 거죠. 몇 프로 더 떨어진 건가 볼까요? 0.32 나누기 0.48 하면은 약 15% 정도 더 떨어졌네요. 그럼 안전마진이 대충 뭐 한 15% 정도 확보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안전마진을 20-30% 원한다면 안 샀겠지만 뭐 10% 이상만 나오더라도 샀다고 치면은 뭐 1차 매수가 됐겠죠. 그래서 사서 보유하고 있는데 다음 연도에 0.3배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쵸? 나는 0.38배인데 적정 가치가 더 많이 떨어졌네요. 0.3배 나누기 0.38배. 그러면 무려 21% 떨어진 거예요. 그냥 안전마진이 21%가 확보가 된 겁니다. 최소한. 아마 그 실제 적정 가치로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안전마진이 확보됐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또 사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모아가는 거였죠. 모아가면은 현재 주가가 37,500원이니까 거의 더블 이상의 수익이 났겠네요. 그쵸? 이렇게 투자하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제가 한 게 뭔가요? 어떤 이 기업이 최근 5년에 낸 그 ROE 중에서 최저 ROE를 미래 ROE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벌겠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벤자민 그레엄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평균 수익력을 보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근데 저는 거기보다 더 보수적으로 최저 ROE로 하면은 지장이 없다. 크게. 이 정도는 0.38배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물론 그 공부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투자하시면 엄청난 수익을 내지는 못하지만 잃지 않는 투자를 계속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믿지는 않겠지만 그죠? 자, 이 기업은 YMTech이라는 기업이에요. 폐기물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래서 뭐 보면 꾸준하게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ROE 라인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얘는 이제 조금 좀 덜 떨어지긴 했는데 주가가 자 그러면 우리가 편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 2014년으로 할게요. 2014년 이때 그러면 이전 4년을 봤더니
공교롭게도 ROE가 6.1%, 2%, 3%, 7%예요. 그러면 내가 얘를 공부해 보니까 6%는 충분히 낼 것 같아. 그런 판단을 내볼 수가 있죠. 2014년 중순이라든가 2015년 뭐 중이라든가 물론 이제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2014년 중에 우리가 얼마나 ROE를 낼지는 일단은 알지는 못하지만 6%를 기준으로 하면 적정 PBR 값이 0.6배잖아요. 근데 2014년에 0.48배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0.48배 나누기 0.6배를 하면 약 20% 정도 하락을 한 거예요. 그쵸?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겠죠? 그러면 매수를 하는 거죠. 다음 연도에도 0.49배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20% 가까이 떨어진 거죠. 2년 동안 충분한 그 매수 기회가 있었어요. 이게 물론 이렇게 올랐다 주가가 이렇게 간 건지 이렇게 간 건지는 모르지만 차트를 봐야겠지만 하여튼 간에 매수 기회가 있었다. 충분히. 그쵸? 그러면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오를 때까지는 기다린다. 그러면 무조건 오르게 돼 있다. 물론 뭐 안 믿으실 거예요. 잘 믿기 어렵죠. 솔직히. 또 다른 기업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현대차증권입니다. 현대차증권. 뭐 꾸준한 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어서 뭐 거래 수수료 그리고 뭐 어떤 하여튼 잘 법니다. 잘 버는데 ROE 라인을 보면 이때 0.5% 2008년이니까 이때 뭐 증권업이 좋았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런 거는 제외하고 12년부터 2007년부터 12년, 18년을 제하면 5.5, 4.5, 5.5, 4.5.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4.5%를 기준으로 가치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PBR 0.45배가 적정 주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13년으로 가는 거죠. 12년까지 봤으니까 13년에 0.42배까지 떨었어요. 그러면 얼마 안 떨어졌으니까 뭐 안 샀다 치더라도 13년에는 아마 이게 3개 분기일 거예요. 3개 분기 실적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14년에는 0.38배까지 떨어졌네요. 0.45배가 적정 주가인데 0.38 나누기 0.45배 45배 그러면 약 15% 정도 하락한 겁니다. PBR로만 그렇게 하락을 했으면 그동안 자본총계가 적자를 보지 않는 이상 자본총계가 쌓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매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충분히 살 수가 있겠죠. 13년, 14년 이때 BPS가 22,800원 정도 되잖아요. 22,800원에 0.45배를 곱하면 적정 주가가 1,260원입니다. 이 당시에 1,200만원이 적정 주가인데 10,000원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그냥 10,000원에 샀다고 쳐봐요. 그냥 10,000원에 샀다고 쳐봐도 다음 연도에 이렇게 올랐죠. 물론 뭐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운이죠. 많이 오르고 막 들어오르고 그런 거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벤자민 그레엄의 증권 분석하고 현명한 투자자에서 입각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투자법입니다. 초보들이 따라하기에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뭐 한 10종목이나 20개 종목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예,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죠. 가치 평가는 하는데 가치를 구할 수 없다는 어떤 그 상식적인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투자를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약간 안전한 방법, 그런 방법을 만든 거죠, 이게. 예, 그런 방법을 만들고, 당연히 이것도 기업 분석이 기본입니다. 예, 과연 이 기업이 이 ROE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나 없나, 그런 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를 제가 여기에 다 엑셀 파일에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예, 검증하는 것조차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면 돼요. 잘 이용하시면 되고, 오늘 드리는 말씀이 뭐 잘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좀 더 깊게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정리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아마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되고,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투자할 방법은 있다. 그런 거에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